안녕하세요, 핸델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지난 수업 마지막 때 언급한 대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턴의 제1법칙이죠. 일명 관성의 법칙. 말로 표현하자면 멈춰있던 친구는 계속 멈춰있고 움직이던 친구는 계속 움직이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물체가 정지 상태면 정지 상태, 운동 상태였으면 그대로 등속도 운동, 이렇게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로 복잡하게 표현하지 말고 수식으로 한 줄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F가 0이면 A가 0이라는 겁니다. 이게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외부에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물체의 가속도가 0이라서 속도 변화가 0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뉴턴의 제2법칙, 일명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뉴턴의 운동법칙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니까 좀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가속도가 질량에는 반비례하는데 힘에는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이걸 등식으로 바꾸면 비례상수 K를 도입해서 K 곱하기 N분의 F, 이게 가속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뉴턴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게, 저 비례상수 K를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이 등식에서 단위를 보자면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비례상수 K 곱하기 킬로그램 분의 어떤 힘의 단위라는 거죠. 그러면 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아예 뉴턴이라는 새로운 단위로 정해버리면, 즉 새로운 힘의 단위로 정의를 해버리면 K가 필요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 비례상수 K가 그냥 1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A는 N분의 F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 유명한 F는 MA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미분을 안 배우신 분을 위해서 제가 좀 간단히 먼저 도함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가속도라는 게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했다는 건데, 이 미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함수라는 걸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도함수라는 게
속도 변화를 시간 변화로 나눈 이거에다가 그냥 극한만 취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냥 도함수예요. 변화량은 크게 이런 두 가지 성질이 있죠. 하나는 델타 cx, 이때 x가 변수고 c가 상수일 때 상수가 저렇게 변화량을 뜻하는 기호 델타, 이 델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상수는 증분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x 플러스 y의 변화량은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의 합이라는 겁니다. 즉 변화량은 합을 저렇게 분리해 버릴 수 있어요. 이거 두 가지가 변화량의 대표적인 성질인데 이 두 가지 성질 증명하는 건 쉽습니다. 델타 x라는 게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라는, 이걸 이용해서 이 두 가지 식을 직접 증명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변화량의 비율, 여기다가 그냥 분모, 시간 변화가 0으로 가는 극한만 붙여놓은 게 그냥 도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신 상수 탈출하고 더하기 분리되고 이 성질이 도함수에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뉴턴의 천재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휘하는 거죠. 자, F는 ma, 이게 m dvdt일 텐데 만약 질량 m이 상수라면 F는 mv를 시간으로 미분한 게 되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질량이 상수라면 이라는 가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힘에 대한 수식을 사용할 때 질량 곱하기 dvdt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질량 곱하기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라는 이 식을 힘에 관한 수식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별거 아닌 질문 같지만 만약에 질량이 상수가 아니고 변수라면, 즉 질량의 시간 변화를 생각해줘야 하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로켓이 가스를 내뿜으면서 나아가는 상황, 그런 상황처럼 질량이 변하는 상황 있잖아요. 가스를 내뿜을수록 전체 질량이 조금씩 줄어드니까요. 이렇게 질량 변화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질량 곱하기 dvdt라는 저 식은 힘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뉴턴은 저 식을 힘에 대한 일반적인 식으로 쓴 것이 아니고 mv를 시간으로 미분했다는 이 식을 힘에 대한 일반적인 수식으로 선택합니다.
따라서 천재적이었던 물리학자 뉴턴은 아예 힘이라는 물리량을 이렇게 정의해버립니다. 힘이라는 건 P라는 물리량을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다. 여기서 P는 질량 곱하기 속도다. 힘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렇게 정의하면 질량이 변하는 상황이든 속도가 변하는 상황이든 힘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MV라는 새로운 물리량, 저 P라는 새로운 물리량이 정의되었습니다. 이 P라는 벡터 물리량이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인데 F는 dPdt라는 식을 자세히 보시면 만약 힘이 0이라면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0이어야 하기 때문에 힘이 0이면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식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0이면 운동량이 상수라는 거죠. 즉, 운동량의 변화율이 0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질량이 상수라면 델타 V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이건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좀 전에 소개해드린 관성의 법칙입니다. 즉, 관성의 법칙은 사실 힘이 없으면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소위 말하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어요. 서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충돌했어요. 충돌한 결과 서로 양옆으로 밀려나겠죠? 왼쪽 화살표가 나타내는 힘은 FA, 오른쪽 화살표가 나타내는 힘을 FB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FA라는 건 B가 A를 미는 힘이죠. 반대로 FB는 A가 B를 미는 힘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은 FA와 FB가 방향만 서로 반대고 크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B가 A를 미는 힘을 예를 들어서 작용이라 하고 A가 B를 미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하면 이 작용과 반작용이 서로 방향만 반대,
힘의 크기 자체는 똑같다는 거죠. A가 B를 더 세게 밀고 B는 A를 약하게 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여기까지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를 핵심 내용만 소개해드리는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못한 이 작용-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흔히 작용-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갖는 오해에 대한 수업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